그림 속 문양이 왜 너의 사인이랑 똑같지, 영라야? 박영란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세게 2번 뛰고 멈춘 것처럼 가라앉았다. 말끝이 닿기도 전에 캠퍼스 위에 얇게 겹쳐 올린 유리색 물감이 미세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광택 나는 표면 아래 반복되는 타원과 짧은 획. 그녀가 며칠째 무심하게 그려넣은 그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서명, 누군가의 보증, 그리고 누군가가 만든 감옥의 문양이었다. 영란은 붓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보았다. 붓자국과 아세톤 냄새. 손끝에 배어있는 건 물감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원하는 모양을 따라 그려온 습관. 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자 유리창처럼 반짝이는 거실 조명. 그 아래에서 늘 완벽을 말하던 엄마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라야, 이번 개인전은 남다르게 가야 해. 후원사에서도 기대가 크대. 네가 공주라면 방도 공주답게. 공주답게. 그녀는 그 말이 늘 이상했다. 공주처럼 살라는 말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커튼을 걷는 시간, 물을 마시는 컵의 모양, 그림의 소재와 색상까지 공주라는 단어는 규칙집이었다. 유리 진열장 속의 컵처럼 그녀의 하루가 진열되고 닦이고 다시 진열되었다. 그녀는 유리를 만질 때마다 그 표면의 차가움을 느꼈다. 차가움은 보호 같았고 보호는 조금만 지나면 감금이 되었다. 이거 이지환이 조심스레 캠퍼스 끝을 가리켰다. 네가 며칠 전부터 비슷하게 반복해서 그리던 그거랑 같은데 어제 나 책상 위에서도 봤어. 엄마라는 단어를 끝내 삼킨 그의 혀끝이 떨렸다. 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지만 오늘만큼은 대본에 없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방패. 벗겨진 가면을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방패. 영라는 고개를 들었다. 가느다란 목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곧게 섰다. 내가 엄마 책상에 앉아본 게 마지막이 언제였지? 그녀는 기억을 뒤졌다. 그 책상 위에는 늘 각진 서류철과 유광 펜 트레이가 있었다. 연무처럼 올라가는 향초 냄새. 빳빳한 종이 가장자리. 그날따라 펜을 뚜껑만 열고 닫았던 기억. 그리고 노트 한 귀퉁이에 장난으로 그려 본 사인의 변주. 타원과 짧은 획. 영라. 지환의 목소리가 낮았다. 오늘은 차를 오래 타자. 그는 돌려 말하는 법을 배웠다. 도망가자 라는 말 대신 오래 타자는 말을. 피하자는 말 대신 바람 좀 쐬자는 말을. 그 말을 알아듣는데 영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래 타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웃음은 유리 위에 흘린 물 같았다. 금세 마르고 흔적이 남지 않았다. 차 창밖으로 강이 스쳐갔다. 가을은 끝물이었다. 은행나무가 마지막 노란색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오후. 영란은 손목을 매만지며 물었다. 오빠, 사람은 왜 누군가를 가둬요? 지환은 백미러를 바라봤다. 지키려고. 지키려면 닫아야 한다고 믿어서? 혹은 이미 닫힌 문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오빠는 문을 연 적 있어요? 어쩌다가 남의 문을. 대답은 덤덤했지만 지환의 얼굴엔 지나간 흉터 같은 표정이 스쳤다. 연인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배반의 무게. 그 무게를 들춰낼 수는 없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그는 안다. 그때는 자신을 감금했고 지금은 누군가의 문을 열어야 한다. 후원사 얘기 들었지? 그가 화제를 돌렸다. 응. 영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AP 쪽 계열인 곳으로 바뀌었다고. 엄마가 기뻐했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래. 자신의 목소리가 어딘가로 가라앉는 걸 느꼈다. 칭찬처럼 들리는 설명에는 늘 조건이 붙었다. 네가 잘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설계해서라는 말의 다른 표정이었다. 성재 오빠는 뭐래? 영라가 물었다. 조용해. 아마도 지역 형이랑 그 일로. 지환은 말을 아꼈다. AP 인수 후보, 주관사의 강력 추천, 그리고 보증서 논란. 그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진 단어들이 있었다. 박성재는 지역의 친구였고 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면서도 좋은 사람이라서 더 흔들리는 순간에 약해지는 종류. 성재 형은 믿을 수 있어. 다만 형의 아버지 박진석 대표의 세계는 늘 다른 속도로 움직여.
영란은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공주. 우리는 다 다른 속도를 살아. 그녀는 가슴께를 톡 건드렸다. 근데 오빠, 나 가끔 이런 생각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엄마가 세상을 예쁘게 봐. 근데 내가 그 예쁜 걸 만들기 시작하면 엄마가 나를 예쁘게 가둬. 그 말은 고백처럼 선언처럼 흘러나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밤 도면 본사 회의 도장. 성재에게서였다. 같은 순간 또 다른 메시지. 개인전 시안 최종 검토 어머니와 동행. 고성희 비서였다. 영란은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다. 둘 다 가면 나는 또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게 될 거야. 지환이 신호가 걸린 교차로에서 차를 멈췄다. 하나만 고르지 말자. 둘 다 포기하자는 거야? 둘 다 놓지 말자는 거야. 다만 순서를 고르자. 그의 눈빛이 선명해졌다. 먼저 내 그림, 그 다음 도장. 엄마가 허락할까? 허락은 받아도 되고 통보도 돼. 그는 말끝을 굳혔다. 오늘은 통보하자. 작은 갤러리의 문을 열자 향초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다. 바닥에 광택, 유리 파티션, 스포트라이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지대로 각이 잡혀 있었다. 고성희는 이미 와 있었다.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미소. 우리 공주 왔네. 그 말에 어미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다. 후원사 이사님이 너 작품 아주 인상적이라고 했어. 이번엔 주제도 시대에 맞고. 유리, 투명, 실내. 어때? 요즘에 딱이잖아. 영란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캔버스 하나를 들어 보였다. 유리 같은 표면, 그 아래 움푹한 타원의 결. 엄마, 이 문양 어디서 많이 봤지? 예술은 어디든 영감이 있지. 엄마 책상 위에서. 고성희의 미소에 얇은 금이 같다. 장난이야. 내가 책상에 앉은 적이 얼마나 됐다고. 오래됐지. 영란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그날 장난으로 그려봤어. 타원과 짧은 획. 근데 도면에 찍힌 서명 옆에도 이 변주가 있었더라. 공기가 순간 고운 먼지처럼 멈췄다. 영라야.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 그림 좋아하잖아. 그림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어. 세상은 준비가 안 됐고 우린 지금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어. 네가 도와줘야 해. 어떻게? 유리를 더 닦는 거지. 투명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속까지 보인다고 믿게. 고성희는 손짓으로 파티션 너머를 가리켰다. 이번 개인전은 너를 위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도 더 크게는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근데 엄마. 영란은 고개를 갸웃했다. 유리는 닦으면 닦을수록 지문이 더 잘 보이잖아. 지환이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고성희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귀엽네, 너 오늘따라 말이 많다. 눈동자가 차가워졌다. 지환씨, 차 좀 대기시켜주세요. 끝나면 바로 이동할 거니까. 지환은 문 밖으로 나가며 문틈을 끝까지 닫지 않았다. 틈 사이로 보이는 유리 그리고 방. 공주의 방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방의 문에는 보이지 않는 잠금장치가 있었다. 누름쇠도 자물쇠도 아닌 기대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압력. 마치 강한 수압으로 밖을 밀어내는 수족관처럼. 영라야, 네가 그린 저 패턴 나는 아주 마음에 들어. 고성희는 캔버스를 쓰다듬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알아보면 돼. 그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엔 후원사 사람들과 식사가 있어. 네가 있어야 해. 성재도 올 거야. 어릴 때부터 봐온 오빠지? 반가울 거야. 엄마, 나 오늘은 먼저 보여주고 싶어. 내 그림의 끝. 영란은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톡톡 두드렸다. 유리는 빛을 통과시켜. 근데 각도에 따라 왜곡도 하지. 내가 오늘 하려는 건 통과, 왜곡 말고.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깨트리는 거야. 그 말은 폭탄 선언처럼 들렸다. 고성희의 눈이 크게 떠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이 패턴, 내 손에서 나왔지만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닌 부분이 있어. 엄마의 책상, 엄마의 서류, 엄마의 영란은 단어를 삼켰다. 엄마의 그림자가 내 손목을 잡아 끌었어.
그래서 오늘 내 손목을 내가 되찾을 거야. 고성이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너는 나를 잃을 거야. 그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애원처럼 떨렸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 너를 공주로 만들었어. 엄마, 공주는 혼자 걷지 못해. 드레스를 들어줄 시녀가 필요하고 길을 치워줄 경호가 필요해. 난 그 드레스를 벗고 싶어. 영란은 미소를 지었다. 대신 청바지 입을게. 방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유리 파티션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렸다. 문틈으로 손이 들어와 안쪽에서 잠금을 툭 풀었다. 지환이었다. 그가 문을 열며 낮게 말했다. 영라야. 준비됐어? 응. 그녀가 대답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영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입력했다. 성재 오빠, 오늘 밤 도장 전에 나는 내 전시의 문양의 정체를 설명할 거야. 혹시 도면의 원본 2개라는 소문 사실이야? 답 대신 회의에서 그 질문을 올려줘. 전송. 화면에 전송된 표시가 반짝였다. 고성이는 그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지금 뭘 했는지 알아? 알아. 영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의 눈을 똑바로 봤다. 문을 연 거야. 갤러리 안쪽 작은 홀. 자리를 옮기자 사적인 프리뷰가 시작되었다. 큐레이터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후원사 측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 투명, 실내. 그 단어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캠퍼스에 박혔다. 영란은 첫 그림 앞에 섰다. 마이크는 필요치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울릴 만큼 선명했다. 이 패턴을 처음 그릴 때 저는 예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곡선은 부드럽고 짧은 획은 단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양을 서류에서 봤습니다. 중요한 서류였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서류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고정되었다. 유리는 빛을 통과시켜요. 근데 유리는 지문도 남깁니다. 오늘 저는 제 그림의 지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투명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고성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눈동자 한가운데의 점이 흔들렸다. 공주의 방이 모처럼 문을 열고 외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 공기는 뜻밖의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기였다. 살아있는 것들이 들이마시는 당연해야 했던 것. 끝난 줄 알았던 프리뷰의 질문이 이어졌다. 후원사 쪽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혹시 이 패턴이 특정 사인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있나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예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번졌다. 저는 제가 그렸을 때의 손목각도 힘의 배분, 종이의 감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의 주인은 제가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감금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을 뿐.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지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낯선 긴장이 스며들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영라의 귓가에 말했다. 성재 형한테서 왔어. 회의 시작 직전. 원본 진짜 2개래.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짧게 갈라졌다. 2번째 원본의 서명 옆에 내 패턴이 있어. 영란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럼 내가 이걸 시작한 거네. 네가 아니라 네가 그리게 만든 손. 지환이 단단히 말했다. 오늘 그 손에서 벗어나자. 마지막 그림 앞에 섰을 때 고성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은 천재예요.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유리처럼. 하지만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해요.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시 오프닝에서. 아니요, 엄마. 영란은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오늘이 오프닝이에요. 내 방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그녀는 관객을 향해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주셔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을 때 고성희의 미소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 미소를 지탱하던 무엇이 유리금 가듯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그녀가 말했다. 도장은 내가 끝낼 거야. 그 말은 협박도 선언도 아닌 버릇이었다. 세상은 자신이 마무리한다고 믿는 사람의 오래된 습관. 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도장은 오늘 우리가 끝낼 거야. 프리뷰가 끝난 뒤 갤러리 밖으로 나오는 길에 은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라면 끓였어. 오늘은 불지 않게 타이밍 맞을 것 같아. 짧은 문장에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차 문이 닫히자 외부 소음이 차단되었다. 지환이 시동을 켰다. 이제 어디로? 청포시. 영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가 처음 무너졌던 곳이니까 거기서 진짜로 시작하고 싶어. 도로 위로 초저녁의 빛이 길게 깔렸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스쳐갔다. 차 안에서 영란은 조용히 손목을 들어 올렸다.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굳은 살을 쓰다듬었다. 그 굳은 살이 오늘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유리는 깨지면 위험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떤 유리는 깨지고 나서야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정보아, 진짜 원본은 지금 제 손에 있어요. 팝업 메시지가 밝게 떠올랐다. 영란은 숨을 고르고 화면을 눌렀다. 유리 같은 화면 위로 또 다른 방의 문이 열렸다. 누군가의 유리, 누군가의 감옥, 그리고 누군가의 탈출. 오늘 공주의 방은 문을 열었고 각자의 방도 연속해서 열릴 것이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문을 열 때 나는 소리 생각보다 작다. 작아야 멀리 가지. 지환이 웃었다. 우린 지금 멀리 가는 중이야. 차가 강을 따라 미끄러졌다. 바람이 유리를 두드렸다. 유리는 이번에도 울지 않았다. 대신 통과시켰다. 빛을, 공기를, 그리고 오래 미루어둔 진실을.